일본의 구석기 유물 날조 사건, 요거랑 고려청자 사기 사건. 한반도에는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 많아요. 이 동관진 유적이라고 북한에서도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요. 북한 상원에 있는 검은머루 구석기 유적에 이런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그냥 드글드글 나오고 있었어요. 이 남한 쪽에서는 별로 발견이 안 되다가 공주 석장리에 있는 선사 유적지가 수십 년 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고고학 박사 과정을 하던 엘버트 모어 부부가 미국인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최초로.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문화재를 찾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친일 강단 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길어지고 대단했던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될 구석기 시대 유적 같은 거를 미국인이 이걸 발견해 준 거예요. 이 공주 석장리에서 뗀석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최신 기술이죠. 하이테크. 요 뗀석기, 주먹도끼. 요게 수십만 년 전에 동아시아 쪽에선 없다는 학설이 굉장히 유력했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쪽에서 세계 문명이 시작돼서 아시아로 이동했다. 이런 학설을 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또 전곡리라는 곳에서 미군이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이 유적을 발견을 했어요. 미국에서 역사, 고고학을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비 벌려고 그냥 군대에 지원해가지고 주한미군으로 파병이 됐었던 사람인데 고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의 깊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전곡리에서도 주먹도끼, 뗀석기가 발견이 되는 거죠. 전곡리 주먹도끼가 모비우스 학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하버드 교수의 설이 완전히 부정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발견이었죠. Nope. 한반도에는 그냥 구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지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일본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땅을 파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노벨상 막 받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1000년 이상 열등감을 느꼈던 거를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가 없는 거지 집안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엄청난 졸부가 됐어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집도 으리으리한 기와집 짓고 막 명패도 멋있게 걸어놓고 족보를 한번 찾아보자. 부동산 투자를 잘한 걸 보면 우리가 되게 똑똑한 훌륭한 민족성이 있을 거야. 역사가 대단할 거야 해서 자기네들 족보를 찾아봤는데 망나니 집안이었던 거야. 백정 집안, 완전 쌍놈, 천민. 그러니까 열받네. 역사를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옆집에 사는 한국인의 집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할아버지 때는 그냥 일본인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차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인의 집 자식들이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족보를 보니까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런 한국인애가 자꾸 집안이 가세가 살아나고 커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식민지 정책으로 조선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민족이 열등하다 이런 거를 자료로 증명을 하고 싶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영웅같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동네 역사학자예요. 대학에서 역사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4만 년 전에 유물을 발견했다 뉴스에 나고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또 80만 년 전 유물도 발견했다. 20년간 이 사기 행각을 벌여온 거예요. TV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고 거의 영웅화 됐었어요. 별명이 갓핸드. 얘네들 발음도 안 해서 곧도 한도라고 해요. 곧도 한도. 영화 갓파더 이거를 곧도 파자라고 읽어요. 곧도 파자. 오마이갓 이것도 발음을 못해서 오마이갓도 이러는데 외국인들한테 하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마이갓로 통일했더라고요. 오마이갓 받침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열도가 열광하고 역시나 문명이 깊이가 있는 나라였어. 일본인들의 문명은 섬에서 시작한 거였어. 이러면서 교과서까지 홀라당 바꿔버려요.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나비들이 그냥 후닥닥 일본의 고대 역사 구석기 시대 되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딜 가건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해내고 이러니까 의심스러워하던 이 사람을 잘 알던 사람이 마이니치 신문에 이걸 제보를 해요. 가는 곳마다 이런 구석기 시대 유물을 이 사람이 발굴을 해냈냐.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일본 애들 좀 지배하고 이런 태정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요 유적지에 숲에 숨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잠복 근무하면서 요 후지무라 시니치가 석기를 땅에 파묻는 거를 사진을 찍는데 성공한 거예요. 요게 당시 2000년 11월 5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입니다. 70만 년 전에 석기 날조였다. 땅에 파묻고 이런 거를 다 찍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고 개쪽을 당했죠. 이 후지무라 씨는 그때의 충격, 뭐 충격은 무슨 개뿔이 충격이에요. 쪽팔림이겠죠. 쪽팔려서 정신병이 있는 척합니다. 보통 요 정도의 역대급 민폐를 끼치면요 일본에서는 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를 용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몰라도 정신병 판정을 받고 후쿠시마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게 돼요.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겠죠. 갔는데 정신병자 행세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냥 아물랑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그냥 교과서까지 훌라당 바꿨었어요. 구석기 유물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신나 했었는데 모든 역사 기록, 요 구석기의 기록이 다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아우 쪽팔려.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구석기 유물을 조작 날조한 사람 때문에 2001년에 일본이 국제 고고학회에 참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인 학자의 참가가 다 거부됐어요. 일본 역사책이 구석기나 오래된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성덕태자 1400년 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백제, 가야, 신라 한반도의 도레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원시인들이었던 거예요. 우까 자까 우까 우까
일본의 국보 1호가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인데 저게 신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적성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보 1호가 딴 나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정식 국가로서 국가의 체계를 만든 게 이 성덕태자, 백제의 왕자죠. 쇼토쿠 타이시라 그러는데 이 백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 거예요. 1400년 전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제인들이 안 갔으면 그냥 원시 시대를 그냥 살았을 문명이라는 게 없는 기한 섬나라였죠. 얘들이 불쌍한 애들이죠. 날조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날조가 아니라 미친 여자. 한글을 자신이 1500년 전에 한국에 가져갔었다. 무슨 1500년 전이야. 애들이 열등감을 너무 많이 가진 애들이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인이 되고 싶어하고 지들이 모자란 거 알아요. 사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백인처럼 눈 크고 코 높고 뽀얗게 1400여 년간 이 한반도에 대한 열등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살던 인간들이 또 메이지 유신으로 조선을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백인이 되고 싶어서 백인에 대한 열등감에 또 똘똘 뭉쳐있는 열등감밖에 없는 민족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사무라이. 이게 마지막 세대의 사무라이인데 이렇게 코딱지 같던 애들이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백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메이지 유신 하면서. 이런 사무라이들이 서양식 양복을 입고 백인이 되고 싶다. 백인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일본인들은 이 한민족, 한반도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모자른 것도 알고 있고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술 취해서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요즘에? 체격이 왜 이렇게 좋냐 한국 애들은? 이런 얘기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얘네들 속마음은 열등감이야 그냥. 근데 열등감도 비빌 상대한테 비벼야지. 무슨 아라씨가 BTS를 이긴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죠. 타니 준세이라는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이 타니 통상이라고 자기 성을 딴 무역업체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들 이렇게 수입해서 일본에서 납품하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팔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가 요거를 만들었다고 뻥을 치면은 먹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막 작품전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1990년대에 이 사람이 레어 메탈 기술을 응용해서 고려청자의 제작법을 완전히 자기가 복원을 해냈다. 복원에 성공했다고 이 뻥을 친 거죠. 세계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출품을 하면서 장인 행세를 한 거예요. 아키타 현립미술관 전시회도 열고 이랬던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범하죠. 뽀록이 날 건데 프랑스 파리에 유네스코 본부가 있어요. 여기에도 가서 자기 개인전을 열어요. 93년에.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에 또 국립기매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기매. 동양의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라든지 문화재들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여기에서도 자기 개인전을 열고 굉장히 극찬을 받습니다. 극찬. 근데 니혼 게이자신문에 타니 준세이가 고려청자를 복원해냈다는 기사를 보고 당시 와세다 대학교 교육학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국문학자 고바야시 야스하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학 교수가 옛날 문화에 대한 또 전문가였는데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장인들하고 인맥도 있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조합이 있어요. 도자기 공예사업 협동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도자기 조합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자기 장인들이 요거를 보니까 요거 내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뽀록이 난 거예요. 도쿄신문에서 일면에 기사를 냈는데 일본 도예 연구가 고려청자 복원 사기극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났었나봐요. 다니 준세의 작품으로 모나코 왕궁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 물병이래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다니 씨가 경기도 이천에 이 도예단지에 와서 사죄를 하는데 일본 같았으면은 머리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듯이 사죄를 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자기는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이해해달라고. 이게 뭐 사죄라고. 참나.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 많은데 참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도자기 작품 정말 대단한데 포장을 못한 거예요. 이런 일본의 시골에 무역하는 그냥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전 세계 전시회를 열고 그래서 상도 받고 이랬어요. 이 이탈리아 피렌체랑 밀라노에서 도예전을 했는데 거기서 최고상인 안 브로지노 금화상을 받을 정도로 남의 작품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래서 광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이 1990년대부터 이기유 씨라는 고려청자 장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기유 씨로부터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밑에 탄이라는 성, 자기의 성을 기입을 했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비싼 값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기유 씨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밑에서 제자 생활을 하시던 서광 박병호 씨라고 있어요. 요 도자기 너무 이쁘죠? 난 요 도자기가 이뻐서 이번에 샀어요. 박병호 장인으로부터는 단이라는 이름을 안 넣고 자신의 호, 나무 목자의 사람 인자, 목인이라는 이름을 넣고 본격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작품전을 열고 이러면서 자기가 장인 행세를 한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막 잘난 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걸렸죠. 모나코 왕실에 요 도자기도 들어갔대요. 수천만 원에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장인 문화라든지 장인이 만든 문화재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를 대단하게 포장한 거죠. 우리나라 이천 도자기 잘만 포장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을 갖춘 저 같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 포장을 제대로 해서 팔기 시작하면요 일본의 그 천박한 문화재랑은 급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우리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일본 거는 장인이 만들었다 대단하다고 비싸도 막 사고 한국의 장인이 훨씬 차원이 높은데 우리의 수준을 몰라보고
품격이 넘치는 도자기들이 넘칩니다. 일본의 날탱이 문화재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준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많이 끌려갔잖아요. 도자기 장인들. 많이 끌려가서 줄어들고 명백이 끊기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을 만들던 DNA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 일본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살았었다면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문화인으로 정말 숭배받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있죠. 저 도자기 샀는데 너무 이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우리 장인들이 좀 대접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도예농이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작품이 정말 품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자기 작품들 너무너무 이뻐요. 깊이가 있고 철학이 막 느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 외정시대 때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민족 혼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날조하고 반도에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했다. 폄하시키고 작게 만들고 그러려고 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죠. 조선의 역사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병도 유명한 인간이죠. 친일 역사학자의 거목 시조세. 그 사람이 이만희씨 류라는 조선사 편수회의 핵심 멤버 밑에서 우리의 고대사 왜곡에 헌신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병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강단 사학자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친일적인 역사 만들기를 수십 년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강단 사학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강단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역사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강단 사학자, 대학 교수들이 이병도의 파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말 반도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짧은 이런 민족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심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걸로 계속 폄하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사에 관심 있고 이러시다면요, 이덕일 TV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장 바른 정확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덕일 역사 TV 꼭 구독 좀 하시고 보시면 이게 진짜 역사구만 느끼실 거예요. 가장 깊이 있게 역사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유튜버시고요. 우리는 지금 가짜 역사, 일본인들 그리고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지금까지 배우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아닙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그리고 대륙에서 놀던 민족입니다. 예, 한반도가 한민족의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간도 땅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래서 일제가 한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고서적 역사서 20만 권을 불태웠대요.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킨 짓을 한 거죠. 이병도가 시작해서. 역사서 20만 권이 불탔다는 거는 일본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한민족이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이런 역사 고서적들은 다 불태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통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이병도란 친일 역사학자가 이완용의 조카, 그리고 이완용의 증손자이자 이병도의 손자가 이장무씨 서울대 총장이었고, 그러니 서울대 학생들이 이 선택적인 분노를 하는 거죠. 친일의 악령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무씨가 이장무 서울대 총장의 친동생입니다. 문화재 청장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 청장이 이병도의 손자야. Nope. 찬란한 역사가 그렇게 감췄는데도 있는데 얼마나 더 대단한 역사가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까? 대통령 한번 바뀌었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정의로운 정권들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친일 적폐 세력들을 활약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숙청을 하겠습니까? 난 친일파의 후손이야, 쪽팔리다, 부끄럽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다, 몰래 살아야 되겠다, 조용히, 이런 분위기라도 만들어 나가야죠.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